네, 새벽에 마감된 미국 나스닥 시장이 2% 가까운 급등세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 크게 기대가 됩니다. 자, 먼저 3대 지수 보시죠.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이 나스닥 선물입니다. 현재 62포인트 올라서 0.4% 우리 지수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원달러 환율 역시 3%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 급등했고 이 나스닥 선물 좋고 원달러 환율도 좋습니다. 그럼 우리 주가 지수 한 30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것이 정상이겠죠. 그런데 지금 주가 지수 1.5포인트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한민국 종합주가지수는 다른 변수보다도 외국인 투자가들의 선물 매매가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큰 영향을 준다. 90% 정도의 상관 계수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들 4,290개 선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1시간 반, 2시간 남았기 때문에 추가 상승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를 지속하는 한 우리 종합주가지수가 크게 올라가긴 매우 힘들다. 다만 오늘 무슨 날입니까? 4월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잠시 뒤 2시부터는 변동성이 매우 커질 수 있다. 즉 외국인들이 4,200개 선물 매도해서 보합선으로 즉 4,000개를 되산다면 우리 주가지수는 오늘 오후에도 큰 폭으로 오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유영민 캐스터 KD30 중에서 어떤 종목 선택하셨는지 같이 공부하러 가시죠. 네, 매수 추정 리포트 오늘은 KD30 종목 중 유한양행을 보겠습니다. 리포트는 대신증권 이민진 애널리스트의 리포트인데요. 리포트 동향부터 보시죠. 네, 최근 3개 리포트 모두 목표 주가를 각각 다르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95,000원에서 올해 2월 9만 원으로 하향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86,000원으로 또 한 번 목표 주가를 하향했습니다. 투자에게는 세 리포트 모두 매수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난 1년간 대신증권에서 발행한 리포트를 보면 유한양행에 대해 총 6차례 리포트를 발행했고요. 지난 5월 95,000원의 신규 리포트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총 2차례 목표 주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현재 각 증권사별 제시하고 있는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비교해보면 키움증권이 9만 원으로 가장 높은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고요. 하나금융투자가 87,000원, 하나투자증권이 85,000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리포트 내용 한번 보시죠. 먼저 지난 직전 2월 17일자 리포트입니다. 리포트에서는 올해 렉라자의 본격적인 매출 확대, 그리고 에드파마 계량 신약 등 신제품들을 기반으로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알러지성 질환 치료제의 임상이 순항 중에 있고 퇴행성 디스크 치료제의 연내 임상 3상에 진입하는 등 파이프라인 다각화를 기대했는데요. 다만 주요 제약사 평균 밸류에이션 하향과 레이저 티닙 신약 가치와 국내 매출 추정치 변경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9만 원으로 하향했습니다. 매수의 투자 의견은 유지했는데요. 이어서 오늘자 리포트 보시죠. 먼저 올 1분기 실적과 관련해선 기술료 감소로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레이저 티닙이 이르면 연말 허가 획득이 기대되고 위무력증이나 퇴행성 디스크, 알러지성 질환 치료제 등 후속 파이프라인 연구 개발 모멘텀이 풍부하다는 점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는데요. 올해 예상 기술료 수익 조정과 영업이익 추정치 하향에 따라 목표 주가를 86,000원으로 또 한 번 하향했지만 레이저 티닙 FDA 허가 이벤트 기대감이 유효하다며 업종 내 탑픽을 유지했고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유한양행의 차트 한번 보시죠. 지난 1년간 5만 5천 원과 6만 5천 원대 사이에서 등락을 보여왔습니다. 전체 증권사 평균 목표가가 8만 3,500원대고요. 오늘 대신증권이 하향 제시한 목표 주가가 8만 6천 원인데요. 현재 주가 5만 9천 원입니다. 레이저 티닙의 FDA 허가, 후속 파이프라인 연구 개발 모멘텀 등이 더 구체화된다면 목표 주가를 향해 상승해 나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추이를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추정 리포트였습니다. 네, 저는 방금 유한양행의 코드 번호를 주의 깊게 봤는데요. 100번입니다. 100번이라는 뜻은 뭡니까? 우리 증시 상장돼 있는 순서가 100번째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역사와 전통을 가진 그런 제약바이오 회사입니다. 유한양행, 저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오늘 제가 KD30 중에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선택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크게 안 올랐었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61만 9천 원에 있습니다. 삼성 SDI를 여러분께 관심 종목으로 올린 이유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마불사라는 말이 있죠. 바둑에서. 결국 금년에는 전기차를 비롯한 자동차의 가장 핵심 부품인 전기차 배터리가 결국 금년, 내년까지는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즉 성장성이 지속된다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네, 삼성 SDI는 최근에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생산에 본격 들어감으로써 이제 수익성 호전이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늘 말씀드린 대로 단기 저점
40만 원, 46만 원을 지났다. 네, 차트 한번 띄워주시죠. 네, 지금 도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좌측에 있는 것이 고점이라는 뜻이죠. 지난번에 80만 원이 고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2월 달에 46만 원대의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오늘 기준 62만 원에 있습니다. 저는 일단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70만 원대까지는 큰 무리 없이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나의 전략으로 올린 제목은 바로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라는 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도 좋은 회사, LG전자도 좋은 회사입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오늘도 별로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LG전자가 더 실적이 좋아서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실적은 오히려 삼성전자가 좋다. 그러나 왜 삼성전자는 힘이 없느냐? 바로 수급이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물론 수급이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던 그 말 이면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중에 하나가 뭡니까? 저점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는 저점 확인이 됐기 때문에 본격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방금 소개해드린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46만 원이 저점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 기관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들은 꾸준하게 삼성 SDI의 수급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를 한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실적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반대입니다. 실적 매우 중요합니다. 주가가 움직이는데 가장 큰 팩터 중에 하나는 실적입니다. 그런데 실적이 좋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간다. 이 공식은 아니란 뜻이죠. 즉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 확인이 되면 기관 투자가든 외국인 투자가든 큰손이든 이제 수급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단순하게 실적만 좋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실적의 중요성보다는 오히려 수급의 중요성이 더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의 투자 전략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